유튜브로 그 NDE라고 해가지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예. 그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그리고 내가 이제 굉장히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고, 근데 뭐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종교를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관심은 많아. 그래가지고 바로 말하면은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이럴까 저럴까 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가지고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라는 결론으로 살고 있어. 그냥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런데 그 ND 프로그램을 그 경험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들은 거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박 박사님이 그 잠깐 얘기하신 걸로는 기수련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다가 그때 그 무슨 이제 경험을 약간 했다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수련을 하게 된 거는 그 당뇨가 있었어요. 그 당뇨가 젊었을 때 제가 그 노동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막 2차, 3차 막 이렇게 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체력이 아주 좋았었는데 체력이 막 이제 떨어지니까 기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게 단전을 이제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수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수련에 왜 이제 꽂혔냐면은 기수련을 하면서 이게 그 하늘 기운을 제가 이제 누구보다 빨리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네, 제가 이제 기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요, 한 100배 이상? 100배 이상 제가 민감해요. 그 사람들은 막 못 느끼는데 저는 그냥 가는 날부터 벌써 느껴가지고 저를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운을 연결하세요 그래갖고 저를 여자가 2명이 들었어요. 제 머리하고 다리만 갖고. 그러니까 그런 막 이제 우리는 안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느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제 그 시키는 대로 그냥 기를 연결하세요 하고 여자 2분이 제 몸을 들었다니까요. 제가 80kg 넘거든요. 아, 들었다고? 예. 그 옆에 있는. 그랬더니 그 2분이 저는 이제 정신 집중하고만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이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근데 여자분 2분이 제 머리하고 발이 이제 잘 붙여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에 아주 민감한 하다는 걸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렸죠. 그 이제 수련원에는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보잖아요. 보는 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에 아주 예민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매일 절하면서 한 7년을 해버렸어요. 7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산 밑에 이제 제가 뭐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사학위 이제 공부한다고 산 밑에 이제 살았는데 그날 이제 기가 완전히 온몸에 충만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온몸에 기가 충만해가지고요. 막 이제 기수련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냥 뇌가 그냥 확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탁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단전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제 인생이 그냥 쫙 영화 그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MD 그 경험자들이 거의 다 그 느끼는 경험한 그런 거더라고. 그걸 라이프 리뷰인가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인생 삶의 이제 그 핵심 테마가 저스티스더라고요. 정의. 이 정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날 제가 온몸이 하늘에 이렇게 손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수련할 때 이게 손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온몸이 손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붕 떠갖고 이 상태로 한 15시간? 네, 15시간을 보통 이렇게 있으면 무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 막 기운이 꾸물꾸물 하거든요, 손에서. 그래요? 예, 꾸물꾸물해요, 손에서.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예. 가지고 나중에 너무 고파가지고 그만뒀어요, 제가.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열 몇 시간 동안, 예. 그런 상태가 될 때 본인은 뭘 경험한 거예요? 그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가 충만한 상태로. 기수련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 할 때 느끼는 그 오르가즘 있지 않습니까? 쾌감. 그 오르가즘 상태로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에 제가 빠져든 게, 이건 성관계를 안 해도 이 하늘의 기운을 막 느끼는데요. 이게 성관계 할 때 오르가즘 상태. 예,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거 안 하겠어요. 미친 듯이 하죠. 그렇게 말하자면 그 오르가즘 상태하고 성격이나 그게 똑같다는 얘기네. 오르가즘 그만큼 오르가즘 쾌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쾌감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는 거는 그 남녀 관계에서의 오르가즘은 아주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근데 수시간 그 상태로 수시간을 있다는 거는 그 기분에 취해서 있었던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 경지에 가버려요. 초창기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그 상태 때문에 이게 이 수련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처음에는 무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단계를 딱 넘어가면 이게 오르가즘 단계로 가버려요. 저는 오르가즘 단계를 경험을 했고요. 오르가즘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고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죠, 평화. 하여간 일종의 명상이고, 명상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설정해 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거기 빠져든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거의 오르가즘 상태로. 그냥 마약, 몇 시간, 마약을 자꾸 손대는 것처럼 그것을 못 잊어서. 근데 그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끝이 안 좋잖아요. 아닌 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명상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과정이 바로 이게 오르가즘 상태. 그러면 기운을 받으면은 그 기운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죠. 일단 에너지가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뇌가 맑아지고. 아니, 뇌가 이제 좌뇌와 우뇌가 이게 서로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이게 통합 능력이 확실하게 늘어나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뇌 호흡이라고 막 하는데 막 뇌에다가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기를 머리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기본 원칙이. 그래서 저는 단전만 집중을 하고 절대로 뇌에다가 막 기운을 끌어올리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단합선원인가에서 그런 거 막 했거든요. 그래갖고 정신 이상자가 막 발생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기운의 중심은 단전에 두고, 그리고 단전에 두면은 저절로 막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막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인생이 펼쳐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가즘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노라마 같은 그 인생은 이렇게 활동사진처럼 쫙 나타난 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저는 몰랐죠. 이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고. 아니 그 그래서 이후로도 경험한 이후로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죠. 아. 제가 가끔 술 먹으면 이제 왜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말 안 해버리죠. 그러면 그 라이프 리뷰를 경험할 당시에 예. 또 다른 경험이 이어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아니 그날. 그날이요. 그 시간에.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시간에는 딱 그것만 경험한 거냐? 아니면 뭐가 연결이 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저한테. 이게 보여줬는데. 보여줬고,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토리 이미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이제 그 인생 테마가 저스티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오르가즘 상태로 한 13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네.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온몸이 그냥 막 기가 막 이제 온몸에 전기 있죠, 전기. 온몸이 이게 오르가즘이 전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전기 상태로 온몸이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경험한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게 됐어요, 갑자기. 예. 그것도 다 연결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노 대통령을 모실 때 그때 이제 술도 한 잔 안 먹었어요. 정부에 들어가서 지금 정부도 보면 대통령부터가 썩어 빠져가지고 술 먹고, 그 교육부 장관이라는 여자도 술 처먹고 지금 그게 장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정부 들어가면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는 순간에 악의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요. 지금 지금 이준석이가 다 그런 권력을 잘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몸을 경건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기운을 주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겁없이 막 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체력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할 때도 매일같이 걸어서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한겨레신문사 공덕동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절하고 또 이제 반신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린 상태였는데, 국정원, 고용구 국정원장 국정원이요. 간부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대통령 지시로 이제 산학협력 정책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국정원 간부들 대상으로 그냥 오전부터 막 이제 뭐 시도지사에도 시작해갖고 막 이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특별히 이제 국정원 간부도 한 30명 정도. 그 이제 뭐 보훈장부터 시작해갖고 고급 간부들만 30명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3시간 정도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국정원은 내정에 개입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국가 산업을 새로운 신기술을 빠져나가는 걸 막고 빼오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조직은 뭐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그게 끝나고 이제 저녁 자리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근처에 광화문 직원들하고, 광화문에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시간이나 국정원의 미래 미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이제 막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막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먹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로 만족이고요. 그냥 저녁 식사만 가볍게 하고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동나버린 거예요. 탈진이 되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방전된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기의 세계더라고요. 에너지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그 제 육체적 에너지죠. 육체적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방전돼 버린 상태인데 갑자기 그냥 그 혼이 샥 하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 속으로 이제 갑자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네. 순식간에. 한 1, 2분 동안. 1, 2분 동안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터널 통과해. 네, 터널 통과하는데 그 끝에 빛이 세계로 간대요. 근데 빛을 못 봤어요. 제가. 빛까지는 못 보고 터널만 통과해. 네, 터널을 이제 샥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차 몰고 그냥 까만 그 터널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냥 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영혼이. 그래서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갑자기 안 돼! 그래갖고 제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따라 놨어요. 그 술 한 잔을 그냥 팍 먹었죠. 일단은 그 술기운이라도 일단 몸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순간에 이제 샥 하던 게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죠. 쓰러졌구나.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링겔을 맞고 이제 몇 달 며칠 이제 링겔을 맞고 쉬어갖고 여러 날? 그래 예. 한 이틀 쉬고 그리고 나 출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걸 정리하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 사람마다 다 삶 속에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나쁜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똑같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겠어요. 근데 이 우주는 공정하게 돼 있어. 제가 믿게 된 게 그 이후로 믿게 된 게 인과응보. 내가 쌓은 업은 내가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그게 지금 뭐예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불교하고 불교의 부처님이 그거를 나름대로 깨달으십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는 뭐죠? 저는 무교예요. 종교는 특별히 안 가죠. 근데 특별히 종교는 없는데 이제 그 불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불교적 세계관. 터널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게. 그랬으면 여기 이제 여기 없겠죠. 저 책도 못 만들죠. 아니요, 그거 아주 좋은 경험하더라고. 그래요? 통과하고 그 빛을 만나고는 그때부터 진짜 경험이야. 나는 근데 지구에서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게 아니 통과해서 죽은 게 아니야. 아니 어쨌든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가시오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이미 난 안 간다 지금 아니다. 근데 그때 이게 임사체험이고 이제 여기 쭉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한 건가? 죽는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내가 몸 상태가 그때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완전히 그냥 막 터널로 샥 가니까 이게 죽는가 보다. 그렇죠. 기진맥진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술기운으로 일단 몸의 순환을 이제 시켜볼 강제 순환을 시키는 게 술이라는 게 먹을 때만 좋잖아요. 근데 그 상태 터널을 통과할 상태에서 술을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이면은 지금 현실 세계 술 먹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단절이 돼 있을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현실 활동도 가능하면서
정신적으로는 그걸 통과하고 있었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거의 뭐 반 정도는 넘어가고 반 정도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 예, 그 상태 반반인 상태죠. 새로운 반반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놔버리면 의식을 놔버리면 그냥 가는 거 같고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걸로는 그 당시 거기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그냥 의식을 놔버리면 저 세계로 가는구나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있던 그냥 소주를 자꾸 들이켜버린 거죠. 깨는 술을 먹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정신을 차렸.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간부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거의 막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봤죠. 그때 쓰러진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쓰러지기 직전 상태. 아, 쓰러지지는 않았고. 쓰러졌으면은 못 마셨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일어났다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마셨으면 마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신 직후에 빨리 앰뷸런스 불러달라 했죠. 아, 스스로 불러달라. 네.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완전히 이상했다. 지금 그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지금 그 영양제라도 빨리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는 서서히 회복이 됐겠네. 그놈의 병원이 후루쿠 병원이 와가지고 링겔을 또 제대로 안 맞아줘가지고 막 고통은 고통대로 엄청 또 몇 시간을 또 고통을 줬어요. 가지고 막 이제 응급실 아니었어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야 저 사람 후루쿠 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링겔을 또 제대로 안 놔주고 한 2시간 후에나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또 거기서 되게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입원을 이제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한 게 아니고 동네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병원의 의사가 제가 이게 제 건강에 대해서 동네 병원 의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의사가 아이고 이번에 돌아가실 뻔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저한테 맞는 영양 주사를 놔주고 일단 주무셔야 돼요. 그래갖고 빨리 기운을 회복하셔야 뭘 하든지. 그 동네 의사는 무슨 과 의사예요? 그분이 내과 의사인데 진짜 하늘이 내리는 의사예요. 그 병원에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 입원실도 있고 그러네. 아니 입원실이라고 해봐야 딱 조그맣게 누울 수 있는 자리 그곳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의사가 워낙 성실하고 진짜 의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의사 중에서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러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경험은 한 거 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역사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역사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지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폐수를 가지고도 지금 막 논쟁하고 있거든요. 폐수가 어디냐. 폐수가 이제 조선하고 중원 세력 간의 국경이에요, 국경.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약간 식민사항이냐 아니냐 막 그거 갖고도 싸우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를 정말 사서에 쫙 내용에 입각해서 지금 다 정리했어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했고 이번에 그리고 한국 성씨의 기원을 제가 3000년 이상 앞당기는 책을 썼어요. 이게 거의 이 명상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씨의 기운이 저 아프가니스탄 이 고대 시대에 박트리아라는 곳에서 박씨들이 이렇게 해상과 그 육상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까지 이동해 왔고요. 한민족이 바로 이 박씨들, 박족들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명상 상태로 집중력 있게 썼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사무 실력이
저절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쓴 것이 아니고 아니요. 스스로 레퍼런스를 찾아서 제가 책을 쓴 것이지. 제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뇌 속에서. 그럼 그걸 메모를 해갖고 아침 일어나서. 근데 그 영감이 떠오른 것은 이제 뭐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지식? 네. 근데 그것을 누가 제3자가 인정을 해줄까? 아니 근데 그것을 아니 본인이 그냥 근거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죠. 이렇게 역사책에는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확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와 연관된 것이 촥 뇌 속에서 정리가 착 돼갖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쪼각쪼각 흩어져 있었는데 쪼각쪼각 흩어져 있으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것이 쫙 연결돼 버리는. 연결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성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평양성이 지금 평양에 있냐, 옛날에 북경 쪽에 있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저 이제 북경 쪽에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있다고 보는데 주력은 북경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고구려 평양성 밑에 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쪽에. 평양성 남쪽에. 그러니까 폐수가 흐르는 거예요. 평양성 남쪽에. 그러면은 그 평양성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현이 한나라 시대에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에 고구려가 있었으니까요. 기원전 벌써 한나라 기원전 2세기잖아요.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기원전 37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삼국사기가. 그러니까 그 고구려 기원이 신라보다 훨씬 오래됐거든요. 근데 고구려의 남쪽에 폐수가 있고, 근데 또 중국 사설을 읽어보니까 고구려의 그 북쪽에 요산이 있고 거기서 요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록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어느 날 이제 딱 내가 그러니까 요수가 바로 폐수네.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수가 한 곳이냐 두 곳이냐 뭐 같은 곳이냐 이거 갖고도 논쟁이 있는데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요수가 폐수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서의 기록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종합 못하는 거예요. 요수가 폐수가 하나의 강이라는 거를 그냥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 쓰고 뭐 할 때도 그런 아주 영감, 직감. 그렇죠. 직감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잘 돌아가더라 머리가. 그리고 이제 또 영적인 경험을 한 게 뭐가 또 있나요? 없으면 내가 다른 걸 아까 앞에 얘기한 것도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일이 있어.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뭐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냥 눈앞 뚜렷하게 그냥. 인과응보가 그냥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그게 현 세상에서 바로 그냥 뭐 지옥 갈 것도 없이 예. 현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그만은 벌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빚을 탕감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빚을 탕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자기가 이제 뭔 짓을 했는가를 다 이제 뭐 염라대왕이면 염라대왕한테 이제 다 그 뭐 옛날에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건 안 봤으니까. 근데 뭐 어찌 됐건 이게 인과법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인과법은 확실히 믿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라이프 리뷰 그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라이프 리뷰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꼭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장면에서 내가 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다 나오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하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상대방의 기분이 내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절박한 상태긴 했어요. IMF 때 저희 집이 완전히 파산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좀 그때 피눈물 나게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인생 리뷰가 쫙 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제 본인이 좀 불쌍해서 울었어요. 네. 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이걸 느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죠. 막 근데 그게 눈물이 범벅이 났었어요. 근데 제 모습을 지나간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막 비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또 있잖아요. 예, 그 카타르시스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잠깐만. 그러면 이제 보통 꼭 영화처럼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보인다더라고. 네, 필름처럼. 근데 그러면 그게 정지 화상이에요, 동영상이에요? 각 필름마다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거기서 각 필름마다 또 장면은 움직이지는 않고. 근데 왜냐면은 이게 막 선명하게 그냥 그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억울하게 느껴졌던 거 있죠. 그런 장면들이 쫙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죠. 해산이 될 정도까지만 인식이. 그게 이제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이렇게 이런 속도로 팍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때의 그 감정에 이입돼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필름이 한 장씩 보여요? 아니면 요놈은 지나가면서 그 다음 필름이 오고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한 장씩 딱 끊어져서 보여요? 연결됐어요. 연결돼서 쭉쭉 지나가요. 지나가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그거를 보고 제가 내용을 보고는 우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구나를 알게 되면서 막 눈물이 이제 막 그 빗물 쏟아지듯이 막 엄청나게.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꿈 같은 그 상태에서 우는 거지 현실에서. 아니요,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제 모습을 보고. 그럼 그 당시에 현실 속에서 그냥 그래. 아침 밥을 먹고 이제 연구를 해야지 하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온몸에 기운이 막 들썩들썩해서 이제 좌정한 상태로 명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보면서도 현실 세계하고도 떠나지는 않은 거지? 그렇죠.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뭐 아침 시간이니까 술을 먹었겠어요. 전날도 술을 먹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명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터널 얘기는 또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해요. 터널에 깜깜하다 그랬지? 네, 깜깜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푸르스 보면 빛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까만 상태에서 저쪽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빛을 이제 저 끝에 빛이 보이죠. 완전 까먹어버리면 그거를 제가 이게 간다는 느낌조차 없죠. 빛이 보였죠? 그렇죠. 이제 저 건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거기 못 가서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터널이 있다는 걸 그 빛이 비추니까 이제 터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슉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아주 빨라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슉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확 들이킨 거니까 완전히 검은색이면은 이거 어딘지도 모르죠. 그때 본인의 육체를 인식을 했어요? 터널 통과할 때? 아니요. 육체는 전혀 육체는 아니다. 육체는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은 인식했네. 그건요. 당연히 제가 현실 세계 반은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은 떠나 있는데 이제 터널 통과할 때는 그 몸이 통과했어요? 아니면 마음만 통과했어요?
몸은 술 먹고 예, 몸은 그대로 있고 식사 예, 몸은 그대로 있고 이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몸과 혼이 이제 분리되기 전 상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리되려고 이제 하는 상태. 완전 분리는 아닌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분리 안 되게 하려고 술을 마신 거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개 그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는 체외 이탈,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을 한 다음에 터널을 통과해 대부분. 그러니까 유체 이탈하면 벌써 영혼이 분리된 거야. 아, 저는 유체 이탈이 아니에요. 안 하고 분리되지 않고 통과를 했네. 네.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거의 몸에 이제 에너지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기진맥진 그냥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가 된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 의사가 봤을 때는 죽었다 한 사람들이 그걸 경험. 이거 하나 또 물어봐요. 그 라이프 리뷰나 터널 통과나 간에 거기서 보낸 시간 하고 현실 세계에 지나간 시간하고는 같겠네. 그냥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예. 순식간에 있으니까. 네, 순식간이니까 그냥 현실 세계에서 순식간에 그냥 확 지나갔다. 예. 두 가지. 거의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왜 그걸 안 잊어먹냐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또렷하더라. 꼭 현실을 경험한 것하고 거의 같더라. 그보다 더 또렷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것은 뭐 잘 모르겠어. 저는 뭐 아직도 그냥 그 상황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니까요.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특이한 체험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요? 뭐 오늘 얘기 말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별로 재밌어 하지도 않고. 네. 지자랑 하는갑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내가 특이한 체험을 했어. 근데 걔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처음이죠. 네. 그게 오늘 물어보고 나 다른 거 듣고 오늘 물어본 것의 그 어떤 차이점 그것으로서 새로운 걸 나도 이제 더 배운 거지. 몸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터널이 통과된다. 그 다음에 라이프 리뷰도 지금 식사 시간에 술을 내가 급한 마음에 술을 마실 정도의 현실 정신도 있고 라이프 리뷰도 봤다. 지금. 라이프 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억울하게 살아왔던 삶이 막 보이면 이제 온몸에 막 몸 세포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그 장면이 개수련하다가 네,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온몸에서 그 장면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느꼈던 거 있죠. 그 이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한 이후와 그 이전에 본인이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졌다. 제가 하는 일마다 일이 커요. 일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개인사는 거의 그 챙기지를 못하고 국가 사무를 이제 큰 일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연히 우연인지 하늘에서인지 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세종시 같은 거, 아니든 뭐 전국의 혁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그런 경험 이후에 그런 걸 하면 예, 그런 걸 하면은 다 이제 다 성사가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10원도 못 챙겼네요. 예를 들면 세종시에 뭐 땅 한 평도 안 샀으니까요. 만약에 샀으면 저는 이제 벌을 받아요. 네. 누가 내리는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그러면 못하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죽으면은 원래 왔던 곳으로 간다고 이제 보는데요. 원래 왔던 곳이 있어요. 원래 왔던 곳. 네. 그러면 원래 왔던 곳은 이런 우리 지구에 사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구는 우리가 내 영혼의 레벨업을 하러 온 거지. 여기서 뭐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리석다고 봐요. 다른 앤디 경험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것을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내가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샥 간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아니 그러면 마누라며 자식이 무슨 의미가 그럼 있는 내가 과거에 살던 데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세상에 왔고 그곳으로- 죽으면은 또 거리 간다. 그렇죠. 그럼 그 과거에 살았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느낌으로. 거기로 간다. 근데 내가 이제 왔던 다른 앤디 경험자들은 자기들은 잘 몰라. 근데 그 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나 아니면 자기 조상이나가 여가 네 고향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 그래요? 아, 나는 또 그 소리 처음 들어. 여가 네 고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다시 온 100%예요, 곳으로 100%. 모든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그게 공통적으로 지금 맞는 거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레벨업이 됐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온 거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올 때 벌써 계획을 다 세운대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하겠다. 뭐 학교는 어디 나오겠고. 뭐. 그러니까요. 제가 특이한 것은 계획 세우고 뭐였냐면 온 거래. 특이한 거는 저는 앞에서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요. 절대로 그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속에 와서 살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 어떤 내가 뭘 했다 그래갖고 뭐 배지를 단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좀 뭐랄까 그 물질을 좀 귀하게 안 여긴 면과 또 하나는 인과응보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때문이겠네. 몸이 스스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인과법이 있으니까 네가 뭘 잘했다고 실제 경험 해보니까 인과응보가 되고 모든 게 인과응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얄짤 없어요. 저는 뭐 제가 과속해갖고 위반하면 집에 와보면 며칠 후에 딱 날라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그런 뭐 저급한 수준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좀 미안한데 이제 참고적으로 어떤 경험을 또 많이 하냐면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거야. 그건 뭔 말이냐면 거기서 일일이 누구한테 배우고 그게 아니라 지식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냥. 다운로드라고 표현을 해, 이 사람들도. 그냥 뭐 양자역학. 자기들은 여기서 양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지식도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도 못 칠 때 피아노를 치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신뢰 안 해요. 아 그래? 네. 그거는 왜 나도 경험 안 그러냐면은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불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 건데요. 그런 건 없어요. 우주에는 내가 땀을 한 방울 흘려야만 한 방울만큼의
내가 레벨업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한목에 그냥 휙 그 주는 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오케이. 우주의 법칙이 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평온하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돌아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온해진 것이 어느 시점부터일까? 이제 몇 살 때부터나 아니면 어느 시점? 뭐, 한 50대 초반? 50대 초반. 근데 아까 그 경험은 몇 살 때 했어요? 그때가 30대. 30대 때. 그리고 그 임사체험 40대 때. 40대 초반.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경험. 그게 터널을 통과했어야 돼.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죽음이 전혀 안 두려워. 근데 저는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살면서 아,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고향에 돌아가는 건데 뭐 거기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그 있나? 사람들 말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 그냥. 제가 볼 때는 몸만 그냥 죽었지 자기 자신은 안 죽었다는 거야. 저는 아직도 이제 그 영적으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사고하는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물리학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육체는 아까도 말씀하셔서 내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다른 사람의 기를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까? 아유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하고 기가 안 맞다는 느끼면요 온몸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피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그럼 사람마다 다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 느껴져요. 집중하면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 대화 안 해봐도 안 해봐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면 그냥 피해버려요. 저절로.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네. 아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자세하게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까지는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사람 몸 주변에 무슨 빛이 보인다 그랬지. 아우라? 아우라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에너지가 서로 섞였을 때 뭐 주파수, 진동 뭐 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이렇게 기운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 예민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이게 서로 충돌하거나 어긋난다는 느낌이 확 들 때 그냥 빨리 확 피해버려요. 그런 걸 느껴요 대화에서. 내 에너지는 어때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건 피하지 이제 않을까? 기운이 서로 이제 충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외 관계에서 막 이런 걸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이제 막 기운이 안 좋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또 좀 이제 다 이 얘기는 이제 끝난 것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남은 얘기 혹시 있으면 글쎄 하여튼 세상에 너무 물질적인 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죽어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놓고 보면은 삶이라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왜 그 쓸데없는 돈, 부동산, 아파트 이런 데다 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네, 그러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뭐 100살, 300살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100살 사는 거와 300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50살 사나 30살 사나 100살 사나 똑같아요. 네, 차이가 없어. 가는 순간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동감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상에서 뭔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고향에 가서 너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물질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기술은 해요. 수련은 뭐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건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겠네. 근데 이제 계속 열심히 했으면 제가 부처님처럼 득도하죠. 아니 건강을 위해서도 좀 해야지. 근데 이제 저는 남은 미션은 이제 역사책, 네, 역사책을 한 대여섯 권 더 쓰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아까 한국 성씨 기원을 제가 3,000년, 성균 3,000년 이상을 레벨업을 시켰어요. 그게 이거 아무도 안 다뤘던 지금까지 빈 공간이 아무도 안 했던 것들을 제가 하늘의 힘을 좀 갖다가 쓰면서 오늘 썼습니다. 좀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